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머니투데이 방송 뉴욕 특파원 염현석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인도 300조 원 원전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희망찬 이야기고 좋은 이야기죠. 하지만 조금 조심스러운 점도 있으니까요. 이 점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인도에 300조 원이 풀렸다는 말 분명히 매력적입니다. 시장도 크고 방향성도 맞습니다.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요, 이 판은 굉장히 위험한 함정이 많은 시장이기도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말부터, 인도 원전 300조 원, 지금 당장 돈이 생기는 시장이 아닙니다. 내일 계약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년 실적에 반영되는 것도 아닙니다. 2047년까지 아주 길게 끌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입찰이 있고, 인도 내 정치가 있고, 인도와의 국제 관계가 있고, 인도 안에서의 송전만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자체 규제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려고 할 때도 생길 수 있는 여러 규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국제사회가 굉장히 크게 요동치는 거, 외교 변수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방향성은 맞는데 속도가 전혀 보장이 되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면 주가는 움직일 수 있는데 실적이 안 나올 수 있고, 그 간극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이득을 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맞추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원전 관련해서 투자를 할 때요, 꼭 유념을 해 두셔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체코 원전 시장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원전은 뛴다. 그 전에요, 계속 두산에너빌리 같은 경우가 20% 올랐다가 15% 떨어졌다가 10% 올랐다가 15% 떨어졌다가 30% 올랐다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체코 원전 수주 터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AI 전력 문제가 나오면서 엄청 올라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뭔가 반영이 돼야 올라갑니다. 예전에 두바이 원전 수출을 할 때도 반영이 될 때까지 엄청 올랐다가 그 다음에 후속타가 없으면서 이제 쭉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2011년 일본의 그런 대지진 여파도 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과 뉴스, 정책 뉴스에 귀를 많이 기울이셔야 됩니다. 또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SMR 관련 주식입니다. SMR 같은 경우에는 원전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술주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오클로든 뉴스케어리든 이 회사들은 전통적인 발전 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에너지 인프라 회사도 아닙니다. 매출이 거의 없고 현금 흐름도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뉴스 하나하나에 주가가 크게 흔들리거든요. 바로 에너지처럼 배당 보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하나 있다고 바로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AI 주식이나 바이오 주식처럼 여러 등락을 반복을 하고, 이런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도 우상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과 관련된 거 할 때 하나하나씩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정책 하나 잘 나오면 급등하고 조용하면 한정없이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SMR이 에너지 주식 관련해서 에너지 주처럼 내가 좀 움직여 보겠다 라고 하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두산에너빌리티 움직이듯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원전 외에도 풍력도 있고 LNG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케일이라든지 오클로라든지 이런 SMR 관련 종목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원전 투자 같은 경우에 멘탈이 약하면 조금 버티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마지막 이 리스크 규제 때문에 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제 하나에 모든 게 멈출 수 있습니다. 이게 친원전 쪽으로 가다가요, 갑자기 지진이라든지 이런 거 발생해서 원전 사고 하나 터지면 전 세계 원전이 올 스톱합니다. 그리고 설계 승인 하나 늦어지면, 아니면 설계 승인이 안 난다 그러면 사업이 그대로 정지입니다. 환경평가에서 막히면요, 그거 하나 풀려면 수년씩 걸리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참을성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언제 어떻게 사업이 될지도 잘 모르는 사업 분야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가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승인을 하나 받았잖아요. 그 승인이 굉장히 큰 값어치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 승인 하나 없으면 SMR
SMR, 그러니까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 뭐 백지라고 해도 되죠. 그리고 뭐 오클로 같은 SMR 기업들은 이 문턱도 아직 못 넘은 회사입니다. 그냥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네 번째, 사람들이 또 하는 게 뭐 러시아가 이기면 많이 오를까? 아니면 뭐 미국이 이기면 많이 오를까?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러시아가 이겨도 원전주가 많이 오를 수도 있고, 뭐 미국이 인도판에서 이기면 나스닥이 많이 오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현실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나쁘게 얘기를 하면 러시아의 로사톰 같은 경우에 비상장 기업이고 국영 기업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러시아 관련 경제 제재 때문에 제재 리스크도 클 수 있습니다. 로사톰이 인도에서 수주를 따도 주식시장이 의외로 조용할 수도 있는데요. 러시아가 여기에서 이겼다고 해도 아니 만약에 러시아 경제 제재가 풀리지 않았다. 그러면 러시아 회사와 그 관련된 협력을 할 수 있을까요? 인도 같은 경우에야 뭐 눈치 안 보고 로사톰을 선택을 해서 인도의 원자력 발전을 지을 수 있겠지만 로사톰과 협력을 해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도 조금은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전이 나오면 아까 제 전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돈 벌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원전 이야기들이 나오면 한국 기업 무조건 수혜를 받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굳이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EPC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오히려 지연이 되면요, 비용이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문제, 이제 환율 변동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인건비 전부 다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주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오르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게 실적으로 연결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실망으로 하락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전에서 수주와 수익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는 항상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전이 테마주로 묶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정상적인 시장 흐름에 따라서 하면 어느 정도 주가 예측이라든지 시장 방향성이라는 게 나올 수 있지만 원전이 오르는 게 AI와 묶이면서 AI가 뜰 텐데 거기에 전력을 대려면 원전밖에 없다. 원전 가야 된다. 근데 갑자기 뭐 핵융합 나오거나 뭐 다른 거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금리 이슈. 원전 짓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금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그러면 조달병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전쟁이나 정치 뉴스가 터지면 원전이요 순식간에 묻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뭐 폭락할 수도 있고 조용히 계속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실적 모멘텀, 이 모멘텀이 금방에 왔었을 때 조금 묻어두라 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겠지만 사실 언제 이 모멘텀이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인도 원전 300조 확실한 미래일 수는 있지만 확실한 수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말 조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원전판에 뛰어드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